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2일 화요일 5교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올려줬었던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 전문을 읽었을 거예요. 전체 소설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부분만 보고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다 읽지 않은 학생들은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소설을 끝까지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책을 꺼내시고 선생님이랑 함께 전체 줄거리를 짧게 요약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공책에다 선생님이 필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도 적으면서 우리 소설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줄거리 요약이 끝나면 이제 교과서를 보고 한 줄씩 읽으면서 선생님이랑 소설을 분석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이 스토리를 첫 번째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건 첫 번째 나오는 주인공은 요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마마이. 프랑스의 마마이라는 사람이 20년 전에 이 도시에서 일어났던, 이 마을에서 일어났던 스토리를 나에게 전달을 해줘요. 나라는 또 주인공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전달. 그러면 우리는 지금 프랑스의 마마이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옛날에 우리 마을은 이런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은요 제분업을 많이 했던 마을이래요. 제분업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밀이 있잖아요. 밀. 요런 애들은 밀이거든요. 밀. 이런 곡식, 밀을 가공해서 이 밀을 뭐로 만들까요? 요거를 곱게 갈아서 밀가루로 만들어요. 이렇게 밀가루로. 얘를 밀가루로. 요런 가공업을 우리는 제분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옛날 도시에 이 동네에서는 제분업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이 마을의 주된 산업이었던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제분업이 많았던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럼 제분업을 하려면 밀을 수확한 다음에 밀을 풍차가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가서 이걸 곱게 밀가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는 풍차가 엄청 많았다고 해요. 자, 풍차가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자, 풍차를 많이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 풍차가 하늘에도 달려있고 풍차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마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풍차가 엄청 많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밀을 밀가루로 만드는 제분업을 활발하게 하던 이 마을에서 문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전 세계적으로. 산업혁명. 여러분들이 뭐 들어봤던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이건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어났던 혁명인데 이게 뭔지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얘는 선생님이 이따가 과제로 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풍차가 사람이랑 그 당나귀가 풍차를 돌렸던 작업에서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장들이 엄청 들어서요. 공장들이 들어서니까 더 이상 풍차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풍차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풍차간을 없애버리고 이런 공장에서, 왜냐면 더 편리하니까 이렇게 밀가루를 만드는 작업을 했겠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도 풍차가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 와중에 딱 한 대의 풍차만 남았다는 겁니다. 이 한 대의 풍차가 바로 누구의 풍차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읽었으니까. 코르니우 영감의 풍차만 이렇게 돌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당나귀도 안 돌아다니고 밀가루 만드는 건 다 이 공장에서 할 텐데 코르니우 영감은 손님이 어디 있을까? 누가 과연 코르니우 영감의 풍차간에다가 밀을 맡길까 하는 궁금증에 사로잡히게 되죠. 근데 이제 코르니우 영감은 나는 수출용으로 하는 거다. 나는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코르니우 영감의 풍차만 돌아갔다고 해요. 이렇게 풍차의 날개가 이제 멀리서 보면 슉슉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 아까 전에 말했던 프랑스의 마마이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마마이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마마이의 큰 아들. 근데 마마이의 큰 아들이 누구하고 사랑에 빠지냐면 비베트라는 예쁜 여자애하고 사랑에 빠져요. 근데 이 비베트는 누구였어요? 이 비베트는 코르니우 영감의 손녀. 코르니우 영감의 손녀. 그리고 얘는 마마이의 큰아들. 이렇게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프랑스의 마마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아들이랑 코르니우 영감의 손녀랑 사랑에 빠졌는데 그게 썩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옛날부터 코르니우 영감은 이 마을에서 굉장히 유명했고 되게 지위도 괜찮았고 해서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둘의 결혼 또는 이 둘이 사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코르니우 영감의 풍차간에 찾아갑니다. 프랑스의 마마이가. 그래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줘서 그냥 열쇠 구멍으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애들을 결혼시킬까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 코르니우 영감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네 아들 결혼시키고 싶으면 다른 여자들 찾아봐라. 이렇게 엄청 반대를 해서 프랑스 마마이가 이제 이 스토리를 얘네한테 들려줘요. 내가 찾아갔는데 코르니우 영감님이 반대를 많이 하더라.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들려줘요. 그랬더니 이제 이 결혼이 하고 싶은 두 커플이 코르니우 영감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찾아갔는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를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같이 살펴볼 건데 요렇게 이제 찾아가게 돼요.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코르니우 영감은 그 자리에 없었고 여기 보이는 요 사다리가 있었어요. 사다리를 깜빡하고 안 치우고 간 거야. 코르니우 영감이. 그래서 이제 애들이 요 사다리를 통해서 창문으로 들어와서 이제 코르니우 영감의 풍차간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 대충의 줄거리를 살펴봤으니까 교과서를 읽으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과서 20쪽을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20쪽을 보시면 다음은 알퐁스 도데의 소설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의 일부입니다. 이 소설을 주체적인 관점으로 해석해보고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해보자 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성부의 봄, 한용운의 사랑하는 까닭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해석을 하려면 당연히 적당한 근거를 들어야 하고 적절한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이 한 해석들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비교해 본다라는 게 이 오늘 수업의 역시 목표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인공이 4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안 나온 거는 이제 나는 누구냐면 프랑스의 마마이한테 20년 후에 이 스토리를 듣고 있는 사람. 교과서 부분에서는 안 나오지만 선생님이 올려줬던 소설의 전문에는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줄거리를 간단하게 요약해놨네요. 아주 오래전 풍차 방앗간이 가득했던 프로방스 마을. 이곳은 밀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 덕에 항상 활기찬 분위기였대요. 맨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랬는데. 근데 마을의 최신식 증기 방앗간,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최신식 증기 방앗간이 들어선 거예요. 이곳의 풍차 방앗간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지금처럼 쓸쓸한 마을이 되고 말았지.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쓸쓸. 지금은 마을이. 그런데 이곳에 아직도 꿋꿋하게 돌아가는 풍차 방앗간이 하나 있었어. 바로 누구의? 코르니우 영감의 풍차 방앗간이었지. 그런데 이상한 건 코르니우 영감에게 아무도 밀을 빻아달라고 주문하지 않았던 거야. 자, 이 풍차 방앗간의 비밀이 무엇인지 들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 비밀 스토리 누가 얘기해 주는 거라고? 마마이가. 자, 그럼 우리는 비밀을 알아보러 한번 가봅시다. 어느 화창한 날이었네. 젊은이들이 내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지. 이거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요? 프랑스의 마마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프랑스의 마마이는 피리 부는 영감님이었거든요. 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자, 그래서 춤을 추고 있었지. 그날 나는 우연히 코르니우 영감의 손녀 비베트와 내 큰아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물론 나는 싫지 않았지. 왜냐하면 코르니우는 한때 이 마을에서 존경을 받는 이름이었거든. 두 아이가 결혼이라도 한다면 코르니우 가문과 인연을 맺는 것이니 전혀 나쁠 것이 없지 않은가? 난 그냥 괜찮았어요. 게다가 그토록 예쁜 비베트, 아까 선생님 비베트 보여줬지? 그토록 예쁜 이 비베트라는 참새가, 얘들아, 사람이야, 참새 아니고 얘는 그냥 비유한 거예요. 비유. 굳이 무슨 비유인지 따지자면 은유. 은유는 예전에 배웠겠지만 A는 B다, 이거. 지규는 뭐 참새 같은 비베트, 이렇게 뭐뭐 같은이 있으면 지규였고 A는 B다, 이거는 은유였죠. 그래서 비베트는 참새다 라는 거니까 얘는 은유법인데요. 뭐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게다가 그토록 예쁜 비베트라는 참새가 내 집 안팎을 종종거리며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 일을 서둘러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네. 해결이라는 건 뭐야? 결혼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러고는 서둘러 영감의 방앗간으로 달려갔지. 아, 그런데 글쎄 이럴 수가 있나? 영감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야. 이거는 말투가 뭐야? 잘 대했다는 거야? 못 대했다는 거야? 별로 못 대했다는 뜻이겠죠. 그 영감이 그토록 나를 푸대접할 줄은 꿈에도 몰랐대요. 얘들아, 너네 푸대접이라는 뜻을 아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접을 잘 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완전 별로로 대접해줬다는 거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네. 도무지 문조차 열어주려고 하지 않는 거야. 하는 수 없이 나는 자물통에 난 틈으로 내가 방앗간을 찾아온 이유, 우리 애들 2명 결혼시키는 게 어때요? 이것을 설명해야 했대요. 자, 요것도 선생님이 사진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보자. 요 틈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 구멍으로 보면서. 그러는 동안 고양이가 내 머리 위쪽에 창살 위에 올라앉아서는 끊임없이 울더군. 마치 악마의 숨소리와도 같았대요. 그냥 빈정상했어 지금 마마이는. 그놈마저도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았어. 이놈 누구? 고양이. 참, 영감이 뭘 했는지 아나?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감은 아주 무례한 말투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더군. 이봐, 자네는 그 잘난 필이나 불게. 자네 아들을 빨리 결혼시키거든 저 증기 방앗간에 가서 알아보란 말이야 라고 얘기했대요. 얘들아,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증기 방앗간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산업혁명을 뜻하는 거고, 지금 코르니우 영감은 이 산업혁명 같은 거 이거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지. 코르니우는 얘 너무 싫어. 얘 너무 싫어 죽겠어. 그런 말을 들었으니 나는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하지만 분별 있는 내가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나. 얘들아, 여기에서 또 요런 거 알아두면 좋겠죠. 피가 거꾸로 솟는다, 요런 거는 뭐 그냥 화가 많이 났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는 수 없이 영감을 내버려두고 집으로 돌아왔네. 그리고 내가 코르니우 영감에게 당했던 일들을 아들이랑 비베트에게 얘기해줬지. 하지만 두 아이는 내 말을 믿을 수 없어 하는 것 같았어. 내가 사실이라고 거듭 말하니까
자기들이 직접 찾아가 말해보겠다며 나한테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대요. 처음에는 말렸지만 허락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러자 아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영감의 방앗간으로 달려갔대요. 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봅시다. 아이들이 방앗간에 도착했을 때 코르니우 영감은 보이지 않았네. 문을 이중으로 자물쇠를 걸어놓은 채 외출을 한 모양이야. 하지만 영감은 이거 뭐 덕분에 들어갈 수 있어? 사다리. 사다리를 안에 들여놓고 가는 걸 깜빡한 거야. 안에 들여놓고 가는 걸 깜빡했다는 것은 당연히 밖에 두고 갔다라는 얘기겠죠. 밖에 두고 갔다. 사다리가 문 옆에 세워져 있었어. 아이들은 그 사다리를 이용해 2층의 창문으로 올라갔대요. 아까 선생님 사진 보여줬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어. 도대체 무엇을 그 안에 숨겨 놓았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대요. 자, 이제 드디어 비밀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방앗간이 텅텅 비어 있었던 거야.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줄 알았던 밀가루 부대는 한 개도 없고 밀알 한 톨도 보이지 않았대요. 이 곡식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였대요. 심지어 벽이나 구석에 쳐진 거미줄 위에도 밀가루가 내려앉은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최근에 밀을 빻았다는 흔적은 없어. 풍차 방앗간이라면 항상 풍기기 마련인 향긋한 냄새도 없어. 오히려 풍차 방앗 위에는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었고 그 위에 말라 비틀어진 고양이, 아까 나한테 약간 짜증나게 했던 고양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지 뭔가. 아래층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였어. 오래된 이불이 흐트러져 있는 낡은 침대와 옆에 벽에 걸린 누더기 같은 옷, 계단을 굴러다니는 빵 한 조각이 전부였대요. 방구석에 서너 개의 자루가 보였어. 그 자루에는 자갈이랑 흙이 있었대요. 원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밀이나 밀가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깨진 회벽 조각과 그냥 벽에서 이렇게 나온 거, 백토 부스러기들이었다는 말일세. 자, 이제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을 알겠나? 영감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직도 자신의 풍차 방앗간이 밀을 빻고 있다고 믿게 하려고 저 자루를 노새에게 짊어지게 하여 오솔길을 오르내렸던 것이야. 얘들아, 노새 뭐냐면 약간 당나귀 같은 건데 요런 느낌. 이 사람 코르니우 영감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런 느낌. 그래서 맨날 이렇게 지고 다녔는데 이게 왜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네요. 영감은 마을 사람에게 아직도 자신의 풍경을 했던 거야 라는 거죠. 왜 이렇게 했는지. 그래, 맞아. 영감이 밀이라고 싣고 오가던 것은 바로 부서진 옛 방앗간의 폐기물들이었어. 그렇게 해서라도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대요. 이것도. 왜 그랬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풍차 방앗간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대요. 명예. 코르니우 영감님에게는 이런 게 중요했나 봐요. 불쌍한 코르니우 영감. 사실 영감도 여기 또 나왔네요. 증기 방앗간. 우리 산업혁명을 보여주는 증기 방앗간의 일거리를 빼앗긴 지 한참이 지났던 거야. 늘 풍차 날개는 돌아가고 있었지만 방 안은 헛돌고 있었대요. 막 이렇게 밀을 빻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가기만 했던 거지.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네. 그리고 내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지. 여기에서 누구한테 이야기해 준 거야? 나는 누구야 여기서? 마마이. 아이들의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네. 얘들아, 마마이 착해. 그쵸? 나는 즉시 달려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었네. 그리고 말했지. 이거 마마이 착한 거 또 나온다.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밀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코르니우 영감에게 가져다 둡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다 착해. 이 마을 사람들. 밀을 모아 당나귀에게 실어 코르니우 영감의 풍차 방앗간으로 향했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영감의 풍차 방앗간이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왜 그랬을까? 왜 활짝 열렸을까? 뒤에 나와요. 그리고 문 옆에서는 코르니우 영감이 흙 부대를 끌어안고 얘들아 울고 있대요. 코르니우 영감 불쌍해. 왜냐고? 나오네. 방금 전에 누군가 자신의 방앗간으로 들어와 비밀을 눈치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 그러면 자존심도 상하고 비밀도 들켰고 그래서 그게 슬펐던 거예요.
아, 이 초라한 꼴이라니 이젠 죽어야겠지. 이 방앗간이 온 동네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으니 이러면서 지금 울고 있어요. 코르니우 영감. 자존심 상해. 자존심이 상한 코르니우. 코르니우 영감은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슬프게 울었다네. 얘들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자신의 방앗간을 온갖 이름으로 부르면서 마치 진짜 사람에게 하듯이 말을 걸면서 말이야. 바로 그 무렵에 밀을 실은 마을의 사람들의 당나귀들이 방앗간 앞에 도착하기 시작했대요. 당나귀가 왔어요. 우리는 주저앉아 있는 영감을 향해 크게 외쳤지. 옛날 이 방앗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때처럼 말이야. 이봐요, 거기 방앗간 코르니우 영감님. 그리고 사람들은 앞다투어 밀가루 부대를 방앗간 앞에 쌓기 시작했대요. 너무 착해. 그러자 잘 익은 금빛의 밀알들이 부대에서 쏟아졌어. 그것을 본 코르니우 영감은 울음을 뚝 그쳤다네. 그리고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쏟아진 밀 알갱이를 주워 담으며 말하더군. 아, 밀이다. 이렇게 잘 익은 밀은 처음이야. 우리는 코르니우 영감의 얼굴이 금방 환해지는 걸 알 수 있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코르니우 영감은 마음이 어때? 기쁘고 감격, 감동, 뭐 이런 좋은 느낌이겠죠. 우리는 코르니우 영감의 얼굴이 금방 환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어.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지. 영감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말했어. 하하, 나는 자네들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증기 방앗간 놈들은, 얘들아 여기서도 느껴질 수 있네요. 이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부정적으로. 코르니우 영감이. 전부 도둑놈들이거든. 우리는 영감이 무척 자랑스러웠다네. 얘들아 근데 여기가 포인트인데, 우리는 영감이 왜 자랑스러웠을까요? 처음에는 아, 영감 너무 고지식해, 영감 너무 고집부려 이랬는데 왜 이제 자랑스러웠던 거야? 뭔가 코르니우 영감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우리 산업혁명으로. 근데 이 변화 속에서도 전통을 지키려고 했죠. 풍차를. 이런 코르니우 영감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던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래서 영감을 아주 성대히 마을로 모셔가려 했지. 하지만 영감은 고개를 젓더군. 아닐세, 아니야. 그보다 먼저 내 방앗간에 먹이부터 줘야지. 지금 이 코르니우 영감은 어떠냐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애정이 엄청 많잖아요. 이 방앗간에, 그 풍차가 돌아가는 방앗간에. 그래서 뭔가 얘네를 살아있는 것처럼 대하고 있어요. 먹이부터 준대잖아. 저놈은 아주, 이봐, 저놈 사람처럼 얘기하잖아. 풍차 방앗간을 아주 오랫동안 굶었거든.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했단 말일세. 마치 얘들아 키우는 동물한테 뭐 먹이 못 준 것처럼 이렇게 대하고 있죠. 그렇게 말하고 영감은 부산스럽게 움직였어. 부산스럽게 움직였다는 건 그냥 빠르게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미리 담긴 부대를 열고 방아를 살펴보기도 하면서 말이야. 우리는 그런 영감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네. 그러는 동안 미랄은 풍차 방아에 빠져 고운 가루를 날리기 시작했어.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 수 있었대요. 얘들아 여기도 포인트야. 왜냐면 이 사람들이 코르니우 영감이 이렇게 순수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무슨 반성을 하는 거야. 뭔가 빠른 것, 편한 것, 이런 것만 좋아하다가 뭘 잊어버렸어? 우리 전통, 우리의 소중함, 이런 것을 잃어버렸죠. 이런 걸 이제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했지. 영감에게 끊임없이 일감을 주기로 말이야. 계속 이제 곡식을 갖다 주기로 다짐을 한 거예요. 물론 다짐은 오래도록 지켜졌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어느 날 코르니우 영감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풍차가 여러 개 있었다가 딱 한 개밖에 없었는데 이 한 개를 지키던 코르니유 영감이 세상을 떠난 거죠. 결국 우리의 마지막 풍차간도 멈췄지. 이번에는 잠시 동안이 아니라 아주 영원히 말일세. 너무 슬퍼. 잠시가 아니라 아주 영원히 이제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진 거야? 이 마을. 이 마을의 이름은 아까도 나왔는데 프로방스 마을이라고 했죠. 그래서 마을의 전통이 그리고 풍습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거 보자. 안타깝게도 영감의 풍차 방앗간을 물려받으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뭐 그 비베트도 물려받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뭔가 세월의 흐름이나 뭐 시대의 변화 이런 것을요 우리는요 막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도 지금 편리한 거를 더 좋아하지 옛날에 막 그런 거를 잘 안 좋아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할머니들이 그 재봉틀로 옷을 만들어 입고 막 이랬는데 이제 공장이 생기니까 자동적으로 공장에서 막 옷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거 바느질해서 그런 거 하려고 하겠어. 편한 게 있는데, 그쵸? 그래서 세월의 흐름, 시대의 변화를 막기는 어려워서 물려받으려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어쩌겠는가?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 아니겠나? 론강, 그냥 강 이름이에요. 론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배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마을에 있던 지방 법원이나 큰 꽃을 수놓은 외투가 유행하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옛날에는 꽃이 막 꽃 크고 이런 옷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심플하고 또 이런 거 좋아하니까 풍차의 시대도 지나가고 말았지. 우리도 이제는 그 사실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말하는 이 마마이나 뭐 이런 이 소설을 쓴 사람이나 또는 서술자의 약간 느낌은 어때요? 뭔가 이게 슬프기는 해 사실. 전통이 없어지는 게 안타깝고 슬퍼. 근데 어떻게? 어쩔 수 없어.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뭐 이제 시대가 너무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해서 좋지만 사실 옛날 것들이 뭐 좋았다, 옛날 그때가 또 느낌이 있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은 어렸을 때 카톡이 없었단 말이에요. 선생님 카톡이 대학교 때 생겼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문자 보내면 이제 상대방이 이거 읽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뭐 좀 애타게 기다리고 이랬던 게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전에 선생님보다 전에는 그냥 편지로 했을 거 아니에요. 우체국 가서. 그러면 이제 언제 도착할지 또 되게 좀 설레면서 기다리고 그 사람이 답장을 쓸지 또 막 궁금해하고 그 답장은 나한테 언제 올지 이런 거를 좀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보냈던 또 소중한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또 너무 빨리빨리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뭐 이런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요번 이 소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뭐 아무튼 그런데 요거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할 거니까 일단은 우리 6교시에 할 것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교시는 이걸로 마치고요. 6교시에는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학습 활동을 해주세요. 교과서 학습 활동은 26부터 27쪽입니다. 한 장. 두 쪽이니까 한 장이죠. 요거를 여러분 스스로 연필로 적으세요. 스스로 연필로. 왜냐면 선생님이랑 같이 물론 할 거지만 요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 하면 의미가 없어. 선생님 맨날 강조하지만 먼저 스스로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펜으로 고쳐서 하면 되잖아. 정답은 나중에 펜으로 하면 되니까 제발 스스로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공책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공책 정리에는 우리 코르니우 영감의 비밀 줄거리도 요약하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수업에 느낀 점이나 선생님이 아까 생각해보라고 했던 전통의 의미나 뭐 이런 거, 나는 좀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즘 너무 빨라지고 편안해진 현대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정리도 해주시고, 요거는 수업하면서 같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두 개를 다 하시면 요거가 이제 과제인데요. 얘는 뭐냐면 아까 우리 나와 있었던 산업혁명이 과연 뭔지, 언제 일어났던 건지, 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뭐 이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등등을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요거 오늘 과제입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목요일날 같이 체크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도 열심히 했으면 선생님한테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체크를 할 건데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뭐가 아니냐면 사진 보내는 것만 필수가 아니지, 얘는 필수야. 얘는 필수. 또 선생님 필수 아니라면서요? 이렇게 우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목요일 날에는요, 학습활동 여러분이 한 거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뭔지, 그 다음에 이 소설을 또 작가의 관점에서, 시대의 관점에서 이렇게 또 살펴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6교시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질문방에 올려도 되고, 뭐 카톡으로 해도 되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6교시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과제를 학습을 하시고 선생님이랑은 목요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